우리 속담에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과위처럼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가위와 같은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풍성한 오곡 백화 속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넉넉하게 차려놓고 장만하고서 즐겁게 먹고 즐긴다고 한다면은 이날 같은 한가위 모두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배불리 먹지 못하고 일에 시달려왔던 이 나라 민중들의 아주 소박한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국회가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제 21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국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마디로 참담함을 느껴왔지요. 사상 최악의 국회다. 무능하고 수준이 낮은 저질 국회였다. 방탄과 비리에 얼룩진 국회였다. 정말 비난의 소리를 모두 들어싼 그런 국회 아니었었습니까? 어제 이번 국회의 마지막 의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직책을 내려놓고 또 정치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소회를 밝히면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울림과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서도 제 자신도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한가위처럼 여유가 있는 풍류를 아는 국회가 될까? 얼마 전에 제가 스웨덴 의회와 우리 국회를 비교해 드리면서 참 부끄러운 우리 국회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작은 희망이지만 22대 국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등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덕담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지표 의장도 정치적인 소회를 밝히긴 했지만은 사실 소신에 따르는 정치를 해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은 할 수가 없지요. 김진표 의장이 의장으로 출발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몸 안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중립을 강조해야 할 의장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표를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가 제9실 하지 못하고 있는데에도 선진 국회가 되고 선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았죠. 아주 혹독한 비난을 받고 없던 얘기로 걷어들였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었습니다. 또 의장으로서 역대 의장보다도 가장 많은 2년의 임기 가운데서 17번이나 해외를 나들이 하면서 물론 본인은 의원 외교를 펼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과를 볼 때에는 17번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37개 나라에 150, 154, 154일을 해외에서 체류한 것. 그것이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공도 있고 과도 있게 마련이지만 아무튼 김진표 의장이 50여 년의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얘기가 정치인으로서의 아주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이 깡패 집단인가? 팬덤에 사로잡혀서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21대 국회였었다. 이번 국회를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비난을 해왔었는데 김진표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다 보면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욕을 먹는 게 두려워서 누군가의 편을 든다면은 그것이 진짜 욕을 먹을 짓이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2년을 임무를 하면서 가장 자괴감을 느꼈었던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거부권을 하도록 상황을 만든 것이 이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10번씩이나 행사하는 상황을 만든 거다. 그 상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지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거부를 하도록 유도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하게 입법 조치를 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쪽에서 10개의 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서로 양보하면서 5개 정도 합의를 보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야 하는데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실력 행사를 보여왔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인 실력 행사와 함께 여당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종결을 해왔다. 한마디로 양쪽을 싸잡아서 비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앞에서 거부권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내드린 그 방송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지만 몇 번이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안의 내용이 정말로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피해를 주는지, 거부를 해야 마땅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법으로서 중요한가를 면밀하게 따져서 가리고 거부를 하든 수용을 하든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표의 지적은 정말로 정당했고 옳은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입법부 수장이 해야 할 그런 일인데 조금도 앞서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러한 정치 행위를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본회의에서 이번에 거부권의 행사가 되지만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자의 질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더 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진표는 여야의 원내대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참 중요하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와 정치력이 있어야 하고, 용산의 심기만을 살피다 보면 아무런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결과가 총선에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야당 원내대표는 당내의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강성 팬덤 눈치만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 의사를 관철해야지. 그렇지 않으려면 왜 원내대표는 나서는가. 이렇게 뼈 있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팬덤 정치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대중민주주의인데 어느 특정인들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치의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회의장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내세우는 데에서도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 아니었었습니까? 이런 김진표의 지적과 함께 우리가 가장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참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라고 말하지만은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황우여였습니다. 황우여와 그리고 김진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크게 합의하자, 우리 정치가 좀 깨끗하게 선진화되자 해서 만든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야가 팬덤 정치 때문에 노예화된 것은 뭐 기정사실로 돼 있고,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해서 여당은 소수지만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입법 독주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도 제동 걸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의 입법 독주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이제 정치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참 이것이 선진화법 그대로 이용되지 않고 독약으로 정치의 폐해로 존재하고 있다,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정 책임이 있다라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동물 국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자 해놓고 결국은 동물 국회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꼴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진표는 이번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바라보면서 선거 제도를 제대로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실패는 왜 끝났었습니까? 헌법 개정도 역대 국회의장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지만은 모두 실패가 됐었는데, 이번 선거법 제도 개정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야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제도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평행선을 걷던 것이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에 실시가 됐는데, 선거법 규정을 보면은 1년 전에 확정 짓게 돼 있습니다. 작년 4월 10일 그때의 선거법 제도를 확정시켜 놔야 하는데, 이재명 다수당의 대표 힘으로 선거를 2달여 앞두고 비로소 변칙적인 제도를 만들고 국민께 사과하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역대 국회보다도 가장 많은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됐고, 그들뿐만 아니죠. 피의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가 무더기로 오늘 국회에 입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중이 자기 머리를 제대로 못 깎는다처럼 의원들에게 왜 선거구 개혁을 맡깁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설정 아닙니까?
생선 가게에 고양이 보고 지켜라 하면은 고양이가 열심히 지킵니까? 먹이를 눈앞에 뒀는데 아주 잘못된 시도 아니었었습니까? 이것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오늘 국회가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지난번 국회가 최악의 조질 국회였다라고 말씀들 하는데 이번 국회는 희망을 잃은 절망적인 최악의 국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비관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죄자가 많은 국회가 있었나요? 저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국회에는 유달리 범죄 혐의자, 피의자, 피고인들이 많은데 절대 당 대표만큼은, 당의 원내대표만큼은, 당의 당직자만큼은 그런 사람들은 그 직을 맡으면 안 된다. 내부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취재할 때에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면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주지 않고 화면에서 사라지게끔 기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 뻔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죄를 짓고 혐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임기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자기의 범죄 혐의가 거의 입증이 돼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찰서에서 한번 나와라. 검찰에서 소환장을 받아보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그리고 얼굴을 들고 다니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유독 국회의원들만큼은 이렇게 뻔뻔하게 4년 임기를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서 의정 활동을 하고 그리고 보기 싫은 그 얼굴을 카메라에다 들이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비싼 세금을 내면서 저들을 또다시 봐야 합니까? 저들이 4년 가까이 의원 배지를 달고 물러날 때 하는 얘기는 단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짤막한 인사 하나.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또 들어야 합니까? 제발 이번 국회만큼은 기대도 하고 있지 않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당 대표라든가 원내대표, 당의 대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서 자기 피하라고 당을 선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면은 얼마나 오염된 정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까? 제발 이번 국회에서는 그런 인물들은 뒷전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목을 걸어놨지만은 대통령 탄핵까지 공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사법부는 작년도 이미 탄핵 실시를 해왔지 않습니까? 사법부도 손보겠다는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입법부의 탄핵은 언제 실시하겠나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탄핵은 입법부의 그 범죄인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탄핵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입법부만 탄핵이 없어야 하는지, 탄핵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지금 오만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서 판검사 사법부 탄핵까지 이미 실시해왔고 사법부 개혁까지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무소불위에 오만하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4년 동안 우리 정치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후퇴시킬지 벌써부터 오늘 첫날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4년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